뉴스앤뮤직 금요일 1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경기 북부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쏙쏙 담아드릴게요.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오늘도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전화 연결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연입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경기 북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자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데요. 지난 6일 날 기회발전특구 2차 여러 도시들을 지정했어요. 근데 이 대상에서 경기 북부가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경기 북부 지역에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걸 놓친 경기 북부 지역의 아픈 마음들, 이런 상황들을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경기 북부가 1차에 이어서 2차 지정에서도 제외가 됐군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이제 경기 북부가 이제 배제됐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경기 네네. 북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전체 8곳인데요. 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가평,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8개 시군입니다. 이제 이곳들은 접경지예요.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이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곳들이 있거든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회발전 특구가요. 네. 사업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건데, 세금을 덜 내게 해주고, 또 사업할 때 복잡한 규정들이 많은데 이걸 덜 까다롭게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도 짓고,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는데, 특구 내에 사업장을 신설할 때 5년간 100% 감면, 이후에 2년간 50% 감면,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이 크네요.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만큼 일자리도 더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네. 인구 유입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회발전특구 1차, 2차에는 어느 지역들이 선정됐나요? 1차 지정은 올해 6월에 됐거든요.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이렇게 해서 8곳이었고요. 이번에 2차 지정된 곳은 6곳이었는데 울산 남구, 북구, 울주군, 여기에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는 국가산단, 일반산단이 지정이 됐어요. 세종시 경우도 이제 지정이 됐는데 로봇, 의약품 기업들이 모여 있는 국가산단이 지정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광주광역시, 충남, 충북, 강원도 이렇게 모두 6곳입니다. 1, 2차 합쳐서 총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 특구로 이제 지정이 된 건데, 이번에 2차 지정된 곳의 투자액이 무려 33조 8천억. 근데 1, 2차 모두 합치면 총 투자 규모가 74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게요. 네. 투자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게 네.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정된 지역 그리고 지정되지 못한 지역 사이에 희비가 참 크게 엇갈렸겠어요. 맞습니다. 이 경기 북부가 이번에 2차 선정에도 이제 배제된 것은 중앙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경기도도 이렇게 보면요. 경기 남부 네. 그리고 경기 북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경기 달라요. 네.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참 상대적으로 발전도 더디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 규모도 좀 작고요. 이게 다 경기 북부에 적용된 규제들이 많아서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에는 속해 있지만 사실상 과도한 규제 탓에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걸려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경기 북부를 성장 관리 권역으로 묶고 있어서 산업이나 인구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규제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가까운 접경지대다 보니까 군사시설이 많은데 이 때문에 땅을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네,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게다가 또 여기 하나 더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린벨트, 네, 개발 제한 맞습니다. 구역으로 묶인 그런 곳들도 있죠. 많죠? 네네, 맞습니다. 경기 북부는 개발 제한 구역이 많아서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로 네. 인해서 물 오염 위험이 있는 시설은 들어설 수가 없어요. 또 팔당 특별대책지역으로 특별규제구역도 있어서 공장이나 배출시설 설치도 제한이 많죠. 뭐 하나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첩된 규제들 때문에 경기 북부는 주민들 재산권 행사조차도 어렵고요. 지역 경제도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참 많긴 많다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들을 다 세어보니까 참 어려운 네. 상황이다 싶은데요. 다른 지역들도 참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요. 경기 북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을 텐데요. 이렇게 된 이상 경기도가 사실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싶은데요. 이 경기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는 이제 산자부에다가 수도권 신청 기준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북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경기 북부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경기 북부의 입장은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이 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같은 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3차 지정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어요. 이번에 2차 지정에서 배제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요. 동두천시도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역차별을 받아야 하나 이런 아쉬움이 무척 큽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을 문제는 또 아니라고 보고요. 경기 북부가 배제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두고 아무래도 경기 북부 쪽에서 참 아쉬움이 컸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도권 경기도 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균형감 있게 발전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경기 북부 6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화장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설을 두고 양주시 정치권에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화장시설 하면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기피하는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이 경기 네. 북부의 여러 시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형 화장 시설이 들어서는 거라면요, 좀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공동형 화장시설을 건립하자는 취지로 지난달에 그 경기 북부에 이제 6개 단체장들이 모두 모이셨었어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이렇게 모이셨는데 이 시설을 공동 투자하자 이러면서 이제 협약도 맺었고요.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협조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가 약 89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양주시 백서급의 한 산에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주변에 민가가 없는 불곡산, 도락산, 구릉지 일대라고 하는데요. 이 부지에 이제 장례식장, 화장로, 봉안당, 산림욕장들이 들어서는데 비용이 2,092억 원, 상당하죠. 근데 이 예산이 이제 6개 지자체가 모여서 80-90%를 이제 분담하고요. 나머지 200억 원 정도는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6곳 단체장이 협약도 이미 했고요. 또 정부의 협조 요청도 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네. 앞서서. 자, 근데 네.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네, 설명 양주 부탁드릴게요. 정치권. 네, 양주 정치권에서 이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환경 문제 그리고 주민 반발 이런 이야기인데요. 민주당과 진보당에서는 이제 양주시 내에 화장시설 부지가 들어서면 환경적인 것들을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요.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계세요. 또 다른 주민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치권이 주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추진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주시는 그동안 모든 절차를 공개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제 와서 사업 부지 변경을 요구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 상황이 조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흐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남양주시 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상정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일부 시의원들이 공동형보다는 독자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았어요. 네,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658억 원이거든요.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네. 그래서 신중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해당 안건 처리가 이제 되면서 사업의 향방이 이제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당 안건 처리가 보류가 되면서 이제 행방이 불투명해진 상황. 네. 참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양주시의회 상황 궁금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아직도 파행 중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파행 중이에요. 현재 양주시의회는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돼가지고 계속 파행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런 대립으로 인해서 예산 승인, 행정 절차 이 모든 게 다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시의회 파행으로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 화장시설이 꼭 필요해서겠죠? 없어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시 분담금이 한 10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분담금 규모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비용이 다른 건데 이 동두천시 분담금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어요. 그거는 그만큼 화장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 시설이 절실하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기 북부의 화장률이 95%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서요. 네. 시설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공설 화장시설이 세 곳뿐이라서 매년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장비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공동형 화장시설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사실 화장장 건립 추진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2011년도부터 건립이 논의됐는데 논란이 커지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그러다 보면 지자체장 퇴진 운동으로 번지다가 결국 무산되는 과정을 겪었던 정말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이 공공시설이 참 필요한 거는 분명하기는 한데 주민 반대가 이렇게 크게 계속되면요. 이 사업 전반도 조금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시나 의회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공동형 화장시설이 주민의 어떤 생활 편의를 높이고 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피 시설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한 만큼 협의, 대화 이런 것들로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 북부 공동형 화장시설 논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요. 또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준비해 주셨던데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캠핑장 소식입니다. 이번에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2024 공공 우수 야영장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내에 5곳이 우수 야영장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동두천시의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 캠핑장에 선정이 됐고요. 고양시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 파주시 평화누리 캠핑장, 여주시 금은모래 캠핑장, 안성시 안성맞춤 캠핑장이 선정이 됐어요. 동두천시의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 캠핑장은 카라반이 한 10동, 캠핑 사이트가 17면을 갖춘 곳인데요. 특히 캠핑장 내에 카페가 있어서 저는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하고 야외 테라스가 그곳에 있어서 캠핑장에서 또 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숲속 산책도 가능하고요. 캠핑장 조명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야경도 정말 끝내줍니다.
예약은 인터파크에서 하실 수 있는데 NP가 많아서 예약이 쉽지 않거든요. 취소된 예약을 잘 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시로 클릭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네. 왜 카페가 있는 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아, 거기가요. 정말 힐링을 하고 싶을 때, 어느 날 문득 힐링을 하고 싶을 때, 그곳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요. 세상에 근심이 없어질 정도로 전망이 끝내줍니다. 한번 오세요. 주중에 뭔가 피곤한 일이 많았을 때, 이럴 때 경기 북부에 네. 있는 요런 동두천시에 있는 소요별 앤숲 테마파크 네. 캠핑장, 맞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네. 북한산에 있는 곳, 또 파주시에 있는 곳, 여주시, 안성시 이렇게 있는 캠핑장들, 이런 쪽들 가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예약 쉽지 않다고 하니까 수시로 클릭하면서 취소된 예약 잘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캠핑장은 1일과 2일만 네.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 네. 매달 알겠습니다. 1일과 1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날짜 잘 기억해 뒀다가 클릭을 아주 네. 잘 해야 되겠네요. 오늘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함께한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이었습니다.